여러분들, 제가 빨래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누차 얘기를 많이 했어요. 빨래비누. 시골에 가면은, 오일 장터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빨래비누를 갖다 놓고 팝니다. 재생비누. 그죠? 요즘은 있으려가 모르겠는데. 근데 그 재생비누가 너무너무 때가 잘 빠져요. 때가 너무너무 잘 빠져요. 근데 그 재생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만드느냐. 비누를 만들려면요,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, 실질적으로 기름이 필요해요. 기름, 지방이 필요해요. 자, 이 지방은 두 가지 지방이 있어요. 식물성 지방이 있고 동물성 지방이 있어요. 자, 저걸 재생비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킨집에 가서 폐식용유를 다 가져옵니다. 폐식용유를 얻어와요. 닭을 튀긴 기름. 자, 닭튀긴 데 쓰는 기름이 해표 식용유죠. 해표입니다. 콩기름입니다. 콩기름 맞죠? 콩기름은 어디서 나옵니까?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. 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. 그 콩기름에다가 닭을 튀겨요. 그럼 닭에서 나오는 건 뭡니까? 닭에서 기름이 나오죠. 닭기름이 나오겠죠. 동물성입니다. 동물성. 닭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. 튀긴 기름은 콩기름, 식물성 기름 두 가지가 짬뽕이 돼 있어요. 식물성과 동물성 기름이 짬뽕이 돼 있어요. 맞죠? 맞잖아요. 근데 그 기름을 가지고 빨래 빨아보세요. 빨래 되는가? 안 돼. 기름이라고 해가지고 빨래 안 됩니다. 그럼 거기에 이제 가순소다가 달아요. 가순소다. 그래서 붙이는 거예요. 식히는 거예요. 그럼 뭐가 돼요? 비누가, 빨래비누가 된 거예요. 그러면 빨래비누는 무슨 용도? 지금 보세요.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이 다 들어갔죠. 그러면 우리 서민의 옷에 묻은 그 얼룩 중에 동물성,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. 우리 묻는 거는 식물성 기름, 동물성 기름, 그 다음에 색소. 크게 나눠서 그렇게 얼룩을 크게 나누면 그거 세 가지예요. 그럼 그걸 가지고 빠니까, 빨래비누로 빠니까, 알칼리니까 잘 나가요. 식물성, 동물성 얼룩 다 빠져요. 때가 잘 빠지지. 진짜 그걸 가지고 세탁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요. 근데 그걸 가지고,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. 그 비누 사세요. 사가지고 운동화 빨 때 빨아보세요. 운동화 솔질해보세요. 이겁니다, 이거. 최고입니다. 그 한 병을 사놔놓고 칫솔로 가지고 운동화 빨아보세요. 운동화 하면 기똥차게 잘 나가요. 자, 근데 지금 현재 이원장 케미칼에서 판매하는 파워풀 7이라든지 하나로라든지 뭐한말로 겁나 비싸. 열나 비싸. 이원장 폭리 엄청나게 시원하는 거. 돈 떼돈 벌었는 거. 돈 2만 원 좀 만들 걸 15만 원씩 받아보니까 돈 얼마나 많이 벌어. 여기서 내가 얘기했죠. 중성세대라는 거는요. 진짜 중성세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. 진짜 중성세대는 어떤 거냐. 가짜 중성세대로 가지고 순무 빨고 나면 옷이 거칠어요. 옷이 줄어요. 분명히. 중성세대인데 왜 때는 잘 나가? 때는 잘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알칼리가 들어갔으니까. 눈에 보이는 것만 중성이지, 폐하만 중성이지, 다른 건 다 동물성 섬유를 망가뜨리게 하는 물질을 다 이어놨단 말이에요. 근데 이 현장에서 나오는 케미칼을 봅시다. 그런데 100%는 다 얘기 못 해드립니다. 그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. 근데 이 얘기는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. 여러분들, 계면활성제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? 계면활성제. 계면활성제가요, 두 가지가 있어요. 식물성 계면활성제가 있고, 동물성 계면활성제가 있어요.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, 아까 제가 빨래비누 만드는 거 얘기했잖아요. 빨래비누는 콩에서 나온 식용유와 식물성 식용유와 또 닭에서 나온 동물성 지방이 합쳐 생기잖아. 그러니까 좋다 했잖아. 우리가 세제를 만드는 세제의 기본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? 때를 잘 빼야 되는 거잖아. 옷은 수축되지 않고 때는 때대로 다 빼야 되는 게 우리 가지고 있는 세제의 특징이고 목적이란 말이야.
그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돼요. 이원장 케미칼에서 만드는 하나로라든지 파워풀 7에는 가성소다 1도 없습니다. 안 씁니다. 그거로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 계면 활성제입니다. 순수 계면 활성제면서 천연입니다. 천연. 화학 아닙니다. 자, 보세요. 계면 활성제가요. 그리고 이원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세제에 CMC 풀을 넣어서 뻑뻑해졌을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제가 언제, 오늘 내가 그 시간이 좀 왔는데, 진짜 계면 활성제는요, 처음에 보면은, 받으면은 꿀처럼 되어 있어요, 꿀. 꿀 아시죠? 꿀처럼 찐득찐득합니다. 거기다가 물을 딱 쓰게 되면은, 그 5배 정도 더 뻑뻑해집니다. 뻑뻑하게, 손으로 속이지도 않아요. 점도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. 순수 뭐 점도제를 별도의 점도제를 넣는다든지 CMC를 넣는다든지 해서 점도를 맞추는 가짜배기 세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진짜배기 계면활성제는 물만 넣어도 뻑뻑해집니다. 근데 그 계면활성제 가격 자체가 겁나 비싸요.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. 그거는 그 케미칼 취급하는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. 근데 그 케미칼을 가지고 점도 조정이라든지 이걸 다 하는데, 식물성, 동물성 두 가지가 다 합쳐진 비이용계 계면활성제예요. 계면활성제도 두 가지, 제가 음이온계, 지난달에 얘기했죠. 음이온계, 양이온계. 근데 음이온, 양이온하고 두 가지 장점을 다 갖춘 비이용계 계면활성제가 있는데, 그 계면활성제를 가지고 하는데, 계면활성제랑은 다른 게 없어요. 이 컵이 있으면은, 이 밑에는 만약에 물을 넣고, 물과 기름 있죠. 물과 기름. 물 넣고 기름 넣으면은, 물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깔아앉겠죠. 기름은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. 그러면 뭐 그 두 가지 물질을 분리시키는 중간선이 있죠. 이걸 계면이라고 해요, 계면. 이 계면은, 그럼 물과 기름을 두 개를 섞어 봅니다. 물과 기름을 섞어서 미쉐라는 식이라. 물과 기름을 미쉐라는 하는 게 뭐냐면, 하나의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. 하나의 물질로 만드는 게 아니고, 물과 기름이 서로 잔잔한 조각이 나면서 엉겨져 있는 거예요. 그 미쉐라를 시킨다고 그래요. 그게 계면활성제의 역할이에요. 계면활성제의 역할. 그러다 보니 계면활성제가 비싸요. 근데 그 계면활성제가 보면은, 화학 계면활성제가 있고, 천연 계면활성제가 있어요. 근데, 화학 계면활성제는 수질오염 때문에 가정에 쓰던 세탁소에서는 못 쓰게 하는 물질이에요. 그거는 물질 자체를 못 쓰게 해요. 법적으로. 그래서 그 산업용으로 쓰면 돼요. 산업용으로 쓰면 되는데 일반 가정용이나 세탁소용으로는 못 쓰게 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계면활성제를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계면활성제 종류가 여러 수만 개 돼요. 어마어마합니다. 계면활성제 공부하면 내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.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앞전에 얘기했죠. 우리 회사에는 화학 박사가 있다고. 제 처남이에요. 처남이 화공학 박사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딱 저하고 얘기해가 저는 화공은 모르지만은, 세탁밖에 모르지만은,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내하고 도움이 됐느냐. 그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 처남이 그 화학 박사다 보니까 많은 도움을 받고 개발을 많이 해요.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파워풀 7 써보니까 좋죠. 파워풀 7에는요 7가지의 효소제가 들어갑니다. 효소. 세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제는 지방만 녹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. 얼룩까지 같이 빼야 돼요. 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. 제일 좋은 거는 세탁하면서 얼룩까지 다 빼내는 거. 지방만 녹이는 거 아니고 얼룩까지 다 빼는 게 어떤 거냐. 근데 효소제라 하는 자체들이 보면요 가격대도 겁나 비싸요. 그리고 효소는 전 세계에서 지금 나오는 중에서는 덴마크에서밖에 안 나와요. 덴마크. 지금 이원장 케미칼에서 쓰는 효소제는요, 효소는 다 덴마크산입니다.
그 7가지 효소를 넣어가지고 7가지 효소 보면요. 그 파워풀 7을 보면 앞에 붙어 있죠. 주 여러 가지 효소들 있잖아요. 그 효소를 쓰면 단백질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 색소까지도 분해하고 지금 다 효소도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, 지금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파워풀 7을 나온 지도 진짜 꽤 됐습니다.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세탁하는 과정에서 얼룩까지 다 빼주니까 그리고 옷도 수축하지 않고 그러면 지방이라는 자 보세요. 원리를 아시면 된다는 게 얘기한 게 중성세제 사골의 중성세제는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고 이온장 케미칼에서 나오는 중성세제는요 계면활성제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세제 가격이 비싸요. 비싼 물질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싼 거예요. 그 하나로는 한 마리에 12만 원이지만은 파워풀은 15만 원이잖아요. 농도가 더 높아요. 계면활성제 농도가. 그 높보다는 자 보세요. 물을 우리가 세탁을 하는 웨트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쓰잖아요. 그 물을 중성화를 시켜주면서 지방화를 시켜주는 거예요. 지방화. 기름, 계면활성제가 뭡니까? 지방이잖아, 지방. 물에 녹는 지방이란 말이야. 물에 녹는 기름. 비누 역할을 하면서도 물에 녹는 기름이란 말이야. 그럼 물 자체를 지방화를 시켜놓고 거기에 우리가 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 세탁을 한 결과물을 봅시다.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뭐 다 쓰고 있으니까 일반 만약에 다른 세제를 쓰시고 나와서 캐시메 제가 입고 있는 게 캐시메 100% 옷입니다. 이거를 캐시메 100% 물빨래 사람들 무서워서 못합니다. 물빨래 못해요. 무서워가지고. 옷 하나 100몇십만 원,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하고 이런 건데 이걸 어떻게 물에 빨아? 다 드라이 클리닝 합니다. 뭐 묻어도. 다 저는 집에서 물빨래 한 거예요. 다 물빨래. 지금 벌써 이거 본 지가 몇 년 됐죠? 지금 몇 년 동안 입어도 물빨래도 멀쩡하잖아요.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이게 뭔 얘기 하다가 이게 뭐 원고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 번씩 깜빡깜빡해요. 뭔 얘기했어요? 그게 지방이라고, 지방. 예, 물을 우리가 저 드라이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용제 자체가 기름이잖아. 그러니까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말 자체가 건식 세탁이라는 말이야. 건식 세탁. 습이 없다는 거야. 습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. 물이 없다는 거잖아. 그러다 보니까 옷이 수축이 안 되는 거인데, 자, 물 세탁인데 우리가 순수 물 같으면 안 되는데, 거기다가 물에다가 지방을 넣어서 물을 지방화를 시켜놓고 하니까 동질성이라는 게 동질성. 옷이 지방이잖아. 우리 동물성 섬유는 다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단백질 섬유, 그죠?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유로 말해요. 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 섬유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 물에 들어가니까 같은 동질성이에요. 같은 물질이란 말이에요. 물질이 같다 보니까 수축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. 돌려도 괜찮아요. 돌려도 수축이 안 돼요. 돌려도. 여러분들 당장 돌아가시가 내일 세탁을 그 가정용 세탁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. 웨트 클리닝 기계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아쿠아솔로 2,800만 원, 3,000만 원짜리 기계 필요 없어요. 저거 국산 드럼 세탁기 한 대 있으면 웨트 클리닝 다 해요. 비싸게 했습니다. 옛날에 솔직한 말로 제가 얘기할게요. 옛날에 처음에는 저런 거 하면 안 된다. 아쿠아솔로 기계 사야 된다. 왜? 팔아야 된다 보고 사니까 그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이제 기계 안 파니까 이제는 케미칼로 가지고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장비 없어도 돼요. 밖에서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안 나오잖아. 자,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 세탁 기계, 산업용 기계, 은성, 화성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. 그런 기계들 중에 수동으로 웨트 클리닝을 할 수 있어요. 수동으로. 조정만 되면은.
그런데 이 얘기는 좀 더 이제, 웨트 클리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에 얘기할 거고, 드럼 세탁기에다가 내일 당장 가서 양복 정장을 한 3개 정도를 넣고, 울코스로 해가지고, 거기다가 저걸 넣으세요. 파워풀 7. 파워풀 7을 넣고, 그 다음에, 섬유유연제 들어가는 자리 있죠? 거기다가 광실리콘을 넣으세요. 에비스 광실리콘. 넣고, 한번 빨아보세요. 사고 나면 내가 100% 다 변상할게. 순모입니다, 순모. 딴 거 아니고. 빨아보세요, 울코스로. 깨끗하게 나옵니다. 깨끗하게 나와요. 옷 줄지도 않아요. 자, 그런데 옷이 좀 쭈글쭈글할 거예요. 드라이 클리닝해가 나온 옷은 쭈글쭈글하진 않잖아. 드라이는 원래 그대로 나오잖아요. 저거 빨고 나오면 옷이 쭈글쭈글할 거예요. 줄지는 않았는데 탈수하는 과정에서 쭈글쭈글해졌어요. 그래서 탈수해가 나오면 인치 프레스 걸어가지고 한번 팍 바람 한번 주시라고. 그러면 옷이 힘대가 딱 잡히잖아. 그대로 옷걸이 걸어서 딱 걸어놓으세요. 웨트 클리닝 별거 아닙니다. 별거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닙니다. 뭐, 케미칼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요. 방법만 하면. 지금까지 제가 원리를 알려드리잖아. 근데 결과가 뭡니까? 그냥 세탁기 열고 돌리면 돼. 순모 100%. 혼방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. 혼방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는 웨트 클리닝의 10분지 1만 얘기한 겁니다. 순모 제품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. 할 수 있겠어요? 없겠어요? 할 수 있어요? 없어요? 이거 못하면 봐봐요. 내가 답을 다 알려주는데. 자, 그러면 이제 실크를 봅시다. 실크. 모직은 이제 원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2가지 제품만 하면 돼요. 원리는. 실크 제품은 물 세탁을 하면은 문제가 뭡니까? 한 가지 문제밖에 없죠. 색이 빠집니다. 염색이 빠질 겁니다. 물 세탁을 하면은. 자, 봉견 한복, 아니면 실크, 원피스, 실크, 투피스, 실크 제품. 물에 빨면은 100% 색이 빠집니다. 근데 수축은 안 합니다. 절대 수축 안 합니다. 실크 세탁기 해가지고 뱅뱅뱅뱅 돌려보세요. 아무리 돌리고 해도 절대 수축 안 합니다. 안 하는 이유, 단섬유가 아니고 장섬유라서 그래요. 모직은 짧은 털을 엮어 세탁했죠. 그러다 보니까 엮어놓은 그 사이사이가 돌리다 보면 버풀이 생기는 거. 버풀이 생기는 이유가 그거예요. 그러고 줄었죠. 실크는 누에 꼬치에서 쫙 빠져나오잖아요. 실로에가 끝이 없이 나와요. 누에 꼬치 하나를 풀면은 몇 킬로, 1킬로를 가든가. 고추요 하나 아니죠. 이 풀면은 1킬로를 가든가, 정확한 그 수치는 모르겠는데, 안 끊기고 나오잖아. 하나의 실이란 말이야. 그래, 수축 안 해요. 자, 여기서 실크의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. 실크의 원리를. 여러분들, 실크, 겸, 양단. 뭐 차이입니까? 차이죠. 실크, 겸, 양단. 차이죠. 뭡니까? 차이죠. 똑같은 말입니다. 똑같은 말이에요. 똑같은 말입니다. 한국말이고, 중국말이고, 영어고, 부르는 이름이 그런 거예요. 다 똑같은 거예요. 한국에서는 원래 양단이에요. 양단. 옛날에. 양단. 그럼 견은 뭡니까? 중국말이에요. 중국. 견. 이 한문으로 견. 그러면 실크는 영어고 똑같은 말입니다. 자,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부터는 이제 말을 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을 좀 해요. 그 생사가 있고 생사가 있고 실크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합시다. 영어로 그냥 실크 다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 2가지는 달라요.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생사와 실크는 다르다. 자, 어떻게 다르냐? 생사는 누에 꼬치에서 나온 실이죠. 빠져나온 실 그대로 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 놓은 게
생산은 봉견한복입니다. 봉견한복. 봉견한복은 누에꽃에서 나온 실 그대로 해가지고 염색을 해놓은 겁니다. 근데 자, 보세요. 들어보세요. 누에꽃이 꽁무니에서 실이 쭉 나옵니다. 그 나올 때 그게 쉽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꽁무니에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누에꽃이 나오잖아요. 실이 나오잖아요. 실이 나오면서 그 실 수조롭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윤활유가 옆에 나옵니다. 윤활유가 뭐냐면 세라신이라고 하는 윤활유가 실 위에 쫙 도포가 되어 있어요. 세라신이. 지방입니다. 쉽게 말하면 지방. 윤활유는 기름 아닙니까? 그 기름이 쫙 실 위에 얹혀져 있어요. 사이로. 그러면, 자,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염색을 합니다. 기름기가 있는 상태에서 염색을 하니까 염료가 그 실 속으로 충분하게 파고듭니까? 안 파고듭니까? 못 파고들죠. 한 50% 정도밖에 못 파고들어요. 그리고 실크를, 실을 만약에 염색을 한다. 염색을 하는데 고온을 못 올립니다. 우리가 염색을 하면 보통 뭐 100도씩 뭐 70도, 80도, 100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죠? 그 정도 올려야지 염료가 속으로 파고드는데, 실크는 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온도를 주게 되면 끊겨봅니다. 끊어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온도를 한 50에서 60도밖에 못 줘요. 그렇게 해서 염료를 실로 밀어였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실가에 세라신이라는 지방이 딱 듣고 있다 보니까 염료가 침투를 다 못해요. 중간쯤 들어가고 말아본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어설프게 얹혀져 있어요. 그걸 가지고 실을 가지고 천을 짭니다. 천을 짜놓은 게 봉견입니다. 봉견한복. 그러니까 어때?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? 봉견한복물이 꺾으면 허해지죠.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. 100% 염색이 실이 동그랍니다. 봤을 때, 단면을 봤을 때. 요 안에까지, 제일 안에 구멍까지 염료가 다 침투되어 있다. 그랬을 때 만약에 꺾었다. 빨간색으로 했는데 허해집니까? 허인 거 안 보입니다. 염료가 다 이빨에 차있기 때문에. 그런데 50%만 나가고 안에 생사가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에요. 염료가 침투 안 되는 상태에서. 그러니까 한복을 꺾으면 어떻게 돼요? 허이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짜놓은 봉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세탁을 한다. 봉견 한복 중에서도 색동조고리를 만듭니다. 색동조고리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쫙 색동조고리를 만들어 놓습니다. 이거를 물세탁을 한다. 과연 어느 간 큰 세탁업자가 봉견도 비싸긴 또 겁나 비싸요. 그 비싼 봉견을 가지고 물세탁 해라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. 그래, 물세탁을, 자, 여러분, 그렇다고 다 물세탁 해라는 소리 아닙니다. 한복을 입고 잔치집에 갔다. 아니면 돌잔치에서 아기를 안았다. 아기가 젖을 토했다. 아니면 돌잔치, 아니면 생가면서 어디서 뭐 흙탕물이 튀었다. 수용성 얼룩이 묻었다. 드라이클리닝에서는 죽어도 안 나간다.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웻클리닝을 해야 돼요. 근데 그냥 웻클리닝 하다가는 그냥 바로 사고예요. 무드만 드라이클리닝만 해가 그냥 그대로 내줍니다. 지금 보편적으로 다 그렇잖아. 여러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. 봉견 한번 물에 빠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. 손 들어보세요. 봉견 한번 물에 빠를 수 있는 사람. 봉견 색동조고리 물에 빠를 수 있는 사람. 뭐 수용성이 묻든 피가 묻든 뭐가 묻든 무조건 다 드라이만 한단 말이에요. 방법이 없으니까. 원리를 모르니까. 근데 저는 빱니다. 봉견 색동조고리 물에 빱니다. 멀쩡해요. 색 한 개도 안 빠지고 수축 하나도 안 오고 수축은 원래 안 되니까 꺾임 현상은 조심해서 해야 되고 빨막 기계 돌리면 그냥 안 돼. 기계 돌리면 좀 무리해. 그냥 물에 빨주세요. 손으로. 자, 세라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그게 여러분들 있다는 거. 그 다음에 염색이 충분하게 침투되지 않은 거. 이게 실크의 특징이다. 그 다음에 봉견 한복이고 또 하나는 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실크는 뭐냐면 그 세라신을 제거를 하고 실을 만들어서 원단을 만들어 놓은 게 넥타이, 실크 브라우스, 보들보들하죠. 생산은요, 여러분들 생산은 뻣뻣해요. 봉견 한복 만져보면 뻣뻣하죠.
물론 풀먹임도 약간 해놔가지고 뻣뻣하지만 실크가 여러분 누에 꽃이 풀어가지고 실 한번 만져보세요. 실 뻣뻣합니다. 보들보들합니다.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실크다 하면 부드럽잖아, 그죠? 그게 태어날 때부터 누에 꽃에서 나올 때부터 부드러운 물질이 아니에요. 뻣뻣합니다. 또 어디 무슨 나무 껍데기 벗겨놓은 것처럼 그래 뻣뻣하다고. 그걸 가지고 실을 짜놓으니까 봉연 한복이 뻣뻣할 수밖에 없어요. 전화기 진동으로 해라 그랬잖아요. 제가 깜빡깜빡 해가지고 자꾸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. 나이가 드니까 이제 더해. 어제 저 술도 한잔 먹거든. 자, 실크는 그 세라신을 제거했어요. 그리고 제거하다 보니까 지방이 제거됐잖아. 지방이 제거된 상태에서 염색을 합니다. 온도도 봉견 한복은 50도에서 정도 50도 정도 염색하지만 그 실크는 70도까지 올려대요. 그리고 그 염색을 하니까 안에까지 다 파고들었어요. 그러니까 진짜 실이 부드러워요. 보들보들합니다. 그래서 만드는 것들은 뭐냐? 실크 브라우스나 실크 넥타이나 우리 여러분 쉽게 생각하는 실크, 그런 실크를 만드는 거예요. 근데 그 실크는 세탁을 했을 때 만약에 물세탁을 봉견하고 실크하고 두 가지를 했을 때 어떤 게 염색 결례도가 더 높겠습니까? 염색 결례도. 실크 낫죠? 실크는 물 잘 안 빠져요. 실크는,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잖아요. 실크는 물 온도만 안 올리면 물 안 빠져요. 찬물에만 찬물에 담가놔 보세요. 실크 브라우스, 실크 넥타이 찬물에만 세제 타지 말고 그냥 한번 담가 보세요. 물 빠지는가? 안 빠집니다. 찬물에. 근데 그 상태에서 온도 올려보세요. 100% 빠집니다. 100%. 지금 이번 시간에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주잖아요. 세탁하는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있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할 얘기 없잖아. 지금 다 얘기해요. 그래서 실크는 물의 온도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.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. 근데 세탁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